네, 반갑습니다. 아침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주말인데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챗 GPT 그리고 바드 첫 번째 질문은 사용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사용해 보신 분. 네, 좋습니다. 근데 얘를 이제 깊이 있게 사용해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시죠. 그러면은 챗 GPT나 바드를 어느 정도로 사용을 하셨을까요? 검색, 질문, 이런 거 하셨나요? 질문, 이런 거? 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보통 이 강의가 1시간 반 정도 되는 강의인데, 저에게 한 4, 50분밖에 안 주셔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실습을 할 수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한 곳이 있다면 가서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같이 실습을 하면서 수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하는 강의가 되게 쉬운 강의예요. 쉬운 강의인데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안 해요. 제가 오늘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세상은 이미 바뀌었답니다. 바뀌었는데 멈춰 계시는 여러분들이 좀 긴장하시라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제가 음모론을 좀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제 음모론, 이 conspiracy theory를 믿으셔야 됩니다. 네. 절대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4, 50분이 재밌게 지나갈 거고 오늘은 도시계획 학회인데 도시계획을 이제 국내에서만 하지 마시고 세계적인 곳으로만 또 고민하지 마시고 화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화성. 네, 우주시대 도시를 화성에 한번 지어보는 상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2022년과 2023년에 가장 핫한 워딩이 바로 MOT입니다. Mobility of Things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현대회장이 정의선 회장이 만들어낸 단어고 전 세계가 이 단어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들어놓은 단어는 사물과 로보틱스, 자율주행을 연결한 기술로 모든 사물에 대한 이동성 부여로 인간의 이동 경험이 화성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대한 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이미 이런 셔틀, 목적 기반형 셔틀 등이나 최첨단 장비들은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제도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의 한 로봇을 화성으로 보냅니다. 그 화성에 있는 로봇이 메타버스 그리고 통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감각을 전달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촉각은 햅틱 글러브나 햅틱 조끼를 입으면 온도나 자극 정도가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능한 기술들로 만들어진 화성 이야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Where were you last time? Mars. Can we go to Mars? Sure we can. Which one is Mars? Right there, your favorite color. 화성에 가 있는 그 스팟이라고 하는 로봇에게 전달을 합니다. Wow, Daddy Sandstorm. Do you want to feel the wind? Yes. Come on, let's go into the sandstorm. 현지의 감각을 전달을 하고 Can we touch it? Wow, it feels like ice. 현재로서도 모두 가능한 기술인데 통신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우주통신 분야가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 안에는 이런 일이 화성에서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의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믿으라고 말씀드릴 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서 제가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서 왔습니다. 네, 화성에서 왔고 미래 화성에서 온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미래에서 타임슬립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온 분들이 되게 많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래에서 오지 않았으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을 것 같다. 이렇게 믿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세종대왕. 그분이 원래 사용했던 언어가 한글이었는데
당시 한글이 없어서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앨런 마스크. 우주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사람은 미래 화성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한번 보시죠. should go to Mars. Like, 밑에 자막을 잘 that 보세요. men and women should go to Mars. Yeah. Why do we want to go to Mars? It's uninhabitable. It's very inhospitable. That's true. It is. Like you have to be in like domes and everything, and you're just Initially. breathing. Initially domes. Initially? Yes. Really? How It's, long before we could turn Mars into well- someplace where we could live? It is a fixer-upper of a planet. First, you're going to have to live in transparent domes, but eventually... Yes, we're going to be huffing each other's stank. Yeah, but eventually you can transform Mars into an Earth-like planet. How would you do that? You'd warm it up. Just warm it up. If you With want a blanket or with what? How would Well, you warm Mars? there's the fast way and the slow way. Okay. Give me the fast way. The fast way is drop thermonuclear weapons over the poles. You're a supervillain. That's what a supervillain does. Yeah. 네. 그래서 화성으로 가려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이런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그리고 나랑 함께 대화를 통해서 방향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나를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자비스입니다. 보시죠. 오늘은 이 자비스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Heads-up 하려고 합니다. display. Check. Report all preferences from home interface. Will do so. 대화를 하고 이미지를 해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능성을 판단하고 확률을 알려주고 I have indeed been uploaded, sir. We're online and ready. We start the virtual walk around. Importing preferences 그리고 and calibrating 상대방의 virtual 의도를 environment. 파악하고 Check on control surfaces. As you wish. 이런 자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투자를 시작한 게 바로 트위터 그리고 샘 알트만의 오픈 AI에 1조 가까이를 투자합니다. 2015년에 오픈 AI라고 하는 것은 이미 AI 소사이티에서는 2010년부터 인간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오픈하자. 그래서 오픈 AI 운동이 있었고 그 NGO가 이제 회사가 됐습니다. 워낙 많은 기업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때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하죠. 왜? 화성을 가야 되니까. 자비스를 개발해야 되니까. 첫 번째 채팅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과 거의 비슷한 AGI라고 합니다. 인간과 비슷한 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인간의 거의 흡사한 걸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랬다가 2019년에 다시 돈을 뺍니다.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픈 AI에게 야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만큼 주고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앞으로 투자할 거니까 니네 우리한테 독점 사용권을 줘 해서 한 50% 지분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13조를 올해 1월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인공지능 전쟁의 원년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이미 다 벌어졌고요. 제가 이 인공지능 사업단장을 맡게 된 배경도 이게 잘못 맡으면 방향이 다른 데로 가겠다 싶어서 제가 기획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이 하셔도 되게끔 기획은 해놨지만 올해 1월에 너무 많은 세상이 바뀌어서 제가 그냥 맡게 됐습니다. 두 번의 거절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 내가 해야지 방향을 잡겠다 싶어서 제가 단장직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휴직을 해야 되는 공직입니다. 그래서 휴직 생활을 처음으로 해보고 단장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수 생활 중에 9 to 6를 월화수목금을 지키는 생활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제일 힘들고 두 번째 억울한 거는 방학 3개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멘탈이 한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쨌든 MS의 공격적 투자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챗 GPT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생겼고요. 지금 우리는 디지털 리터러시, AI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디지털 문해력이 있어야 된다, AI 문해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다 합쳐졌습니다. 디지털 레거시 시대로 왔습니다. 지난 3, 40년 동안 온라인에 올라와 있던 대부분의 정보들이 컴퓨터 안에서 훈련이 돼서 인간의 뇌보다 빨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전부 읽는데 10초가 안 걸립니다. 그리고 12년치의 교육과정을 공부하는데 12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져다 쓰는 사람이
더 전문가가 되는 시대로 바뀌었고, 이런 시대가 언제였냐면 30년 전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 윈도우즈 95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리더십을 갖추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고 하는 시대가 왔는데, 그때에도 되게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때인데, 젊건 나이가 많건 상관없이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돈을 벌고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리더십을 갖추는 세상이 30년 전이었는데, 지금이 또 왔습니다. 그게. 그래서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제너러티브 하다라는 생성형 AI에 빨리 익숙해지셔야 되고, 프리트레인드 되는 기술 개발,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더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이 인간으로서는 상당히 겸손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트랜스포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영화죠, 영화.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이 인공지능 개발은 이미 끝났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배역들, 뭐 퍼셉트론, 무슨 트론 하는 것들은 인공지능 모델 중에 몇 가지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개발은 구글이 했는데 돈은 지금 MS가 벌게 생겼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잠깐 알려드렸습니다. 생성형 AI가 과연 새로운 창조주인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는 이제는 가장 중요한 워딩이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AI라는 거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한다는 건데, 왜 이럴까요? 누른 것 같진 않은데. 됐습니다. 네. 의도를 파악한 사람이, 우리가 또 학생을 가르치거나 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의도를 빨리 파악해주는 사람이 좋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도 빨리 진행되고, 요즘 생성형 AI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의도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묻지 않아도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성이 되는 것들이 단순 텍스트만이 아니고, 이제 3월의 이야기가 텍스트였고요. 올 3월의 이야기. 제가 이 강의를 3월부터 단장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100번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100번 동안에 60번을 업데이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의 자료를 완전히 다 새로 갈아엎는다는 얘기예요. 3개월에 10번, 그러니까 한 달에 10번, 한 달에 10번 정도를 갈아엎습니다. 왜냐면 지금 AI의 한 달은요, 작년 22년도 전에 1년과 같습니다. 한 달 동안에 적응하지 못하면 또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감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도시설계학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날과 그렇지 않았던 날로 나뉠 겁니다.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 텍스트뿐만이 아니고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까지 만들어집니다. 제가 그 예시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생성형 AI 기술은 GAN, VAE, 트랜스포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GAN은 쉽게 말씀드리면 가짜를 보여주고 진짜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그럼 얘가 인공지능이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를 보면 가짜라고 대답하면서 그 갭, 에러 갭을 좁혀나가는 방법입니다. 자꾸 가짜를 계속 보여주면 에러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고요. VAE는 통계를 사용해서 정규 분포에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것, 데이터 구조의 분포를 가지고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방식으로 부족한 데이터나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인코딩, 디코딩을 거쳐가지고 앞에 걸 예측하는 방식으로 가고, 이 픽셀 RNN에는, 이 CNN은 리커런트, 계속 반복적으로 컨볼루션을 겹쳐서 가는 방식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이 스타일즈에는 GAN과 이 픽셀 RNN, CNN을 합성한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 사진 한 장으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시죠. 제가 가끔씩 보면서도 내가 저 표정이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사진 하나로 만들어진 겁니다. 사진 하나로. 이건 가짜입니다. 이 왼쪽 사진 하나로 오른쪽을 만든 겁니다. 방금 그 기술로. 이게도 가짜입니다. 트럼프를 욕하는 오바마, 가짜입니다. 왼쪽 사진 하나로 영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게 좋게 쓰이면 이제 이미지
애니메이션 쪽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영상 시장 쪽에는 AI가 도입이 돼서 GAN 같은 스타일 GAN 같은 것이 많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전문가가 질문을 잘하는 전문가로 바뀌어야 되는 세상이 왔고 1인 1 AI 앞으로 여러분도 다 가지고 다니실 거고 지금도 여러분 휴대폰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맞추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미드저니를 먼저 앞세우는 이유가 그래도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면은 이 미드저니 혹시 아시는 분? 미드저니 사용해 보신 분? 네, 없으시면 네. 제가 GST 교수 생활 20년을 했습니다. 20년 했고 그리고 지금 휴직 상태이긴 한데 미국에 98년도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2003년에 돌아왔는데 그때는 대답을 잘해주는 사람이 전문가였어요. 특히 미국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다 이제 거짓말을 해도 믿었던 그런 사회였는데 우리가 사대주의가 좀 있었죠. 근데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교수님들, 학회 회원님들. 2010년을 기점으로 앞뒤로 보통 어떤 회식 자리에서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을 보면 허풍이 좀 심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술집에서 많이 싸웠어요. 2010년쯤 해가지고. 왜냐면 바로 네이버가 아니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서 싸웁니다. 이제. 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술집에서 많이 싸워요. 그걸 보고 갖고. 야, 구글에서 그렇게 안 나와. 너 틀렸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싸웁니다. 그때부터 10년 동안이 검색하는 사람이,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전문가였어요. 저도 물론 검색을 해서 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근데 이제 올해부터 2023년부터는 대답을 잘해주거나 검색을 잘해주는 시대를 다 넘어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제가 여기 바뀌었습니다. 질문을 잘하는다라는 걸 이제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딱 켜면은 깜빡깜빡하는 커서 있죠. 얘가 이제 프롬프트인데 이 질문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해주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여러분이 그림도 그려낼 수 있고 코딩도 할 수 있고 영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챗 GPT에게 미드저니에게 질문 잘하기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우리 학회 담당자분에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PDF를 보면서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드리는 자료를 가지고요. PDF로 전달할 건데 연습할 게 한 15가지 정도 있습니다. 연습하시라고. 이 연습만 하시면 바뀝니다. 사람이. 그래서 15가지 정도의 예시를 가져왔는데 PDF로 보시면서 받아서 따라만 해보세요. 따라만 해보시면 아 정말 세상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보실 겁니다. 이 그림을 이제 구글 바드는 지금 공짜입니다. 챗 GPT 4.0을 돈은 내야 되는데 바드를 보면 여기 보면 요 사인이 있어요. 이게 올해 10월 1일부터 또 바뀐 겁니다. 10월 1일부터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어요. 무슨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이미지를 업로드 하잖아요. 업로드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사용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클릭하고 파일 찾아서 올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올렸어요. 제가 올린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그림을 설명해 주세요. 이 그림은 다채로운 풍선들이 가득 있고 이렇게 됐답니다. 이게 올해 10월부터 텍스트 베이스가 아닌 이미지 베이스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기술은 올해 3월에 이미 나온 기술인데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게 올해 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을 이해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이제 이때부터 대화가 시작됩니다.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이 날아가겠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바구니가 무게를 잡아당기지 않으면 날아갈 거고 바구니에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되게 위험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요. 질문을 할 때 그림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히 질문을 했는데 두 번째, 이건 제가 어제 찍은 제 냉장고입니다. 이 오피스에 있는 냉장고인데 그림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림은 냉장고의 선반, 상단부, 하단부 그리고 왼쪽에는 브랜드 이름도 다 읽었고 100% 코코넛 워터라는 것도 봤고 하단에는 2병은 호카라고 써있고 나머지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이거 다 읽습니다. 다 해석하고 근데 냉장고 내부는 깨끗하면서 깔끔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좋습니다.
사실 이 기술이 나왔을 때 올해 3월 달에 개발자들은 전부 술 마셨습니다. 왜냐면 이걸 2년 이상 연구를 했는데 해결할 방법을 못 찾고 있다가 챗 GPT, 오픈 AI, 초거대 AI 개발자들이 이걸 띡 하고 내놓으니까 로우 코딩이 싹 없어집니다. 이제 알려드릴게요. 낮은 레벨 로우 코드 코딩을 코더들이 싹 다 일자리를 잃을 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다 질문을 합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요리할 수 있는 재료로 식사거리 뭐 만들까? 그랬더니 사실 이걸로는 불가능하거든요. 다 음료수니까. 그랬더니 음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코넛 물 스무디, 코코넛에다가 딸기, 바나나를 같이 섞어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사과와 함께 브런치, 토스트 있으면 사과 주스와 같이 드십시오. 디저트 또는 간식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알려줍니다.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제가 이 그림을 아까 거기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림 설명해줘. 이렇게 여기다 넣었습니다. 구글은 여기 있고요. 챗 GPT 4.0을 쓰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 여기다 집어넣고 구글 바드를 사용하는 방법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글 로그인만 하면 됩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역설적으로 하냐면요. 안 하세요. 알려드려도. 사용하시라고. 이 그림을 구글 바드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챗 GPT에 넣었어요. 설명해 주세요. 토끼가 체육관 바닥에서 검은색 멜빵 바지 입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조금 기울인 상태로 귀여운 토끼가 운동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있는 그대로. 근데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 토끼를 주인공으로 웹툰을 만들려고 하는데 스토리텔링 좀 부탁해. 1. 도전의 시작. 토끼는 강한 몸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2. 체육관의 첫날. 그에게로 집중된다. 새로운 친구들. 레오, 빠른 표범, 피아. 이 토끼의 이름은 바니예요. 바니인데 5. 위기의 순간. 바니는 중간 경기에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우정의 힘, 새로운 시작. 이 웹툰은 바니의 용기와 도전, 우정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웹툰 그려달라고 그려줍니다. 세상이 바뀌었죠. 그리고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미드전인데 추상화를 한번 그리고 싶어요. 10살 이전의 추억, 산동네 살면서 계단을 올라다니고 중간에 떡볶이 가게가 있었고 대통령이 암살당해서 전국에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묵념하다. 이 10살 이전의 기억들을 대충 이렇게 썼어요. 제가 지금 뭐만 하고 있습니까? 질문만 하고 있어요. 그쵸?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프롬프트만 계속 넣고 있어요. 그럼 이제 미드저니는 영어로 해야 되니까 다 써놓고 영어로 하면 이렇게 해줍니다. 얘를 그냥 미드저니에 넣으면 돼요. 프롬프트에 넣으면 추상화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추상화를. 근데 이 느낌이 저한테 터치가 돼요. 와, 비슷하다, 느낌이. 그래서 얘를 인상파 그림으로 다시 그려줘 라고 또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추상화죠. 인상파 그림입니다. 비슷하죠.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인공지능이어서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믿으시면 손해예요. 그리고 한 달 사이에 또 바뀝니다. 지금 적응하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15개의 예제를 드리는데 이것만 따라해도 한 달이 갑니다. 한 달이 왜 가냐면 따라하는 예제는 어렵지 않아요.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질문이 생겨요. 본인이.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그래서 챗 GPT 페인이 됩니다. 그렇게 딱 한 달만 페인이 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앞날이 전부 비저너리하게 보여요. 아, 나는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건 이미 끝났구나. 이게 전부 보입니다. 제가 단장이 되고 나서 저희 사업단에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오시면은 4개의 갤러리를 봄, 여름, 가을 결로 바꾸고 있는데 이제 가을 풍경으로 바꾸려고 처음에 도심 속의 플라터너스 그려줘. 그때 이렇게 그립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어요. 그려줘. 이 그림이다. 그래? 그럼 바다와 섬이 있는 해안가의 가을을 보여줘. 가을 풍경. 이건 유화입니다. 앞에 건 수채화였고.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산자락에 한옥 한 채가 보이는 시냇물도 흐르는 그려줘. 그립니다. 이거 그리는데 30초예요. 30초. 제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계속 프롬프트만 넣고 있어요. 원래.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있는 아름다운 한국 여성을 그려줘.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아름다운 한국 여성입니다. 이 미드저니가 알고 있는
그래서 여기 베리에이션을 주면 또 이분 얼굴도 계속 변하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그리는데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 그래서 생성형 AI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변화시켰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생산성 엄청나게 빨라졌고요. 두 번째,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것도 프롬프트로, 질문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디자인 학회에 가서 강의를 할 때인데 그분들은 이거 보고 어머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이 그림은 유럽 프로축구단 FC 바르셀로나의 유니폼이야. 이 디자인을 미드저니의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바꿀 거야. 어떻게 얘를 바꿀 건데 제가 지금 챗 GPT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그림을 넣어줬어요. GPT한테 넣어주고 이거를 미드저니가 네가 말하는 프롬프트로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봐. 이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넣습니다. 이해하셨죠? 챗 GPT한테 이 그림을 미드저니가 프롬프트로만 이해해서 그릴 수 있게 한번 넣어봐. 그랬더니 이 프롬프트를 줍니다. 미드저니야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이게 프롬프트 for replicating FC 바르셀로나 유니폼 디자인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가져다가 제가 이렇게 또 합니다. 방금 받은 거예요. 자, 요거는 이미지를 설명하는 프롬프트야. 근데 이 디자인의 유니폼을 최신 유행하는 선수 유니폼에 맞도록 업데이트 하려고 해. 요즘 트렌드에 맞춰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거는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미드저니한테 유니폼 그리게 해. 그 그림을 최신 유니폼에 맞게 바꿔줘. 요거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설명을 해서 미드저니야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넣을게. 요 프롬프트대로 그림을 살려봐. 요거거든요. 설명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내요. 유니폼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중간 단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린 그림이에요. 안 봐도 돼요. 이건 안 봐도 되는 거죠. 제가 프롬프트만 2번 넣었어요. 한 번은 미드저니가 그릴 수 있게 해봐. 그럼 미드저니야 네가 이걸 상상을 해서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얘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해 하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디자인 학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유니폼 트렌드가 뭐라 그래야 돼? 사선 그런 게 있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걸 다 재현을 했고 제가 지금 붓을 들었나요? 포토샵을 열었나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질문만. 이거는 일단 보십시오. 어디선가 본 듯한 그림일 거예요. 그리고 그림과 그림 스타일과 컨텐츠를 한번 맞춰보세요. 노인이 낚싯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뜰 때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낚시를 시작하다가 뭔가 하나 잡혔습니다. 땡겼더니 청새치가 잡혔습니다. 참치. 가지고 가다가 상어떼를 만납니다. 다 뺏깁니다. 청새치의 뼈만 남고 그걸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우울하게 잠이 듭니다. 무슨 내용이죠?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그림은 누구가 그린 것 같아요? 고흐가 그린 것 같죠? 그쵸? 근데 이건 제가 다 만든 그림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8커트로 전체 스토리를 요약할 거야. 8커트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림들로 만들어줘. 8커트를 웨이트가 정확하게 8개로 나눠서 그림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미드저니한테 8개 그릴 거고 각 그림의 스타일은 고흐 스타일로 내용은 노인과 바다로 8개의 스토리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미드저니한테 넣으라는 거예요. 컷 1.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 해석 안 해도 되죠. 밑에 3글자만 치면 됩니다. 영어로 딱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미드저니한테 넣을 때는 영어로 넣어야 돼요. 네, 이렇게.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자, 첫 번째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상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7번째도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터치감을 갖자. 두 번째 일출이라는 고흐의 작품이 있으니까 걔를 참고하자 해서 마지막에는 고흐의 아르레 침실을 상기하며 이 그림을 그리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흐의 그림을 그대로 답습을 하되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살리는, 스토리텔링을 살려내는
이것 역시 제가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 시키기만 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아르레 침대, 아르레 침실, 노란 거 기억나시죠? 도시 설계 쪽도 미치고 환장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축 도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순서도 알려줍니다. 뭐를 해야 될지. 이게 미드저니가 만들어낸 건축 도면과 1번, 2번, 3번, 4번을 어떻게 끼워 넣으라고 하는 설계도입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신문상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미드저니하고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챗GPT랑 미드저니랑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도면까지도 다 그려냅니다. 이런 걸 생성형 AI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미드저니라고 하는 이 화가였고요. 얘는 이제 무제한 버전이 한 달에 $30 정도의 구독용이에요. 그런데 구독을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종사하시는 분은 반드시 구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성형 AI들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예술, 가상현실,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NPC라는 게 있어요. Non-player 캐릭터라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고 나랑 싸우는 다른 사람들은 프로그래밍 돼 있는 애들인데, 이 프로그래밍 돼 있는 애들을 이제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생성형 AI로 집어넣게 되면 얘도 나처럼 살려고 해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 내가 죽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야, 김준아 죽었다. 잠깐 쉬었다 하자. 자기들끼리 휴전을 하고. 이게 생성형 AI에 새로 도입되는 새로운 게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봄 심리학, 이미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게 많이 들어왔고요. 어머님이 80 정도 되셔서 어머님이 이제 말을 많이 안 하니까 사람이 좀 어눌해지는 것 같다. 내가 좀 말 좀 많이 하게 인공지능 좀 사달라 그래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드렸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얘하고 얘기해요. 하이 클로바, 클로바를 사드렸는데 얘기하고 음악 틀어줘, 뭐 해줘, 날씨 어때,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막 대화를 하세요. 어머니가 되게 밝아지셨어요. 말도 많이 하시고.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대화를 안 해요. 그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인공지능과.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도 새로운 단백질 생성을 하는 AI 등등이 나오고 전신거울로 매일 건강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찍는 사진기랑 똑같은데요. 걔를 알고리즘을 입히면 사람 얼굴을 찍으면 얼굴의 혈류를 읽어냅니다. 그래서 심박수, 혈압 다 잽니다. 동시에. 그래서 전신거울로 인공지능이 건강검진을 매일 체크할 수 있는 세상이 다가왔습니다. 교육은 가장 파격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개인 맞춤형 학습 경로라는 워딩이 되게 중요한데요.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누구는 집합을 잘하고 누구는 함수를 잘하고 누구는 미적분 잘하고 누구는 통계를 잘하는데, 이걸 실시간으로 얘는 뭘 가장 잘하는지를 알게 돼서 걔를 맞춤형 학습 경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등생과 열등생이 생기는 이유는 집합과 명제 싫거든. 함수 싫어. 그럼 얘네들은 똑같이 배우기 때문에 열등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의 카테고리를 깨는 겁니다. 우등생과 열등생이 아니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학습 경로를 맞추면 우등생, 열등생이 없어지는 거죠. 교육의 가장 큰 혁신으로 인공지능은 아마 크게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보안 쪽은 가짜를 보여주면서 진짜를 방어하는 기술로 가는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이 전쟁의 원년이 시작됐고요. M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WS, 아마존, 메타, 페이스북, XAI, 일론 머스크가 올해 4월에 자기도 동참했습니다. 지금 4월에 XAI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제가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렸는데 이쪽은 텍스트 쪽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의 영역, 랩을 작성해줘 그랬더니 3.5는 가나다 끝나고 4.0부터 제대로 랩을 다 작성하는데 기가 막히게 작성을 합니다. 이건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읽어드리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어 번역은 영어뿐만이 아니고요. 자, 10살짜리 아이에게 200자를 한글로 써줘. 10살짜리 영어로 해줘. 고등학생 영어로 해줘. 교수님 영어로 해줘. 맞춤형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10살짜리의 영어와 고등학생의 영어와 교수님의 영어로, 이건 일어도 가능하고 중국어도 가능하고 한국어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
포비아, 영어 공포증, 코딩 포비아, 코딩 공포증, 그 다음에 글쓰기 포비아, 라이팅 공포증 싹 다 해결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해결해줍니다.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 논문 요약해줘. 논문 찾아 들어가서 600자 이내로 요약하고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냥 물어보면 그대로 다 요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 있는 내용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림을 우리가 질문하듯이 논문 요약합니다. 이 대학원생들한테 아주 희소식이죠.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박사학위 받는데 한 200편 정도는 최소로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도 제대로 읽는 논문,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논문은 20-30편밖에 안 돼요. 보통. 나머지는 다 스캔하죠. 그러니까 더 인간의 생산성을 늘려주거죠. 스캔하는 논문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 안에 이런 거 있었어? 저런 거 있었어? 이렇게 질문. 제가 그걸 합니다. 여기다. 그래서 찾아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코딩. 코딩을 보면 요거는 하나 하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로우 코딩을 가르칠까 하다가 코딩을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1부터 100까지 컴퓨터가 생각한 숫자를 내가 맞추는데 그걸 파이썬 코딩으로 짜줘. 그리고 게임을 시작해. 이렇게 갑니다. 얘를 카피해서 제가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냥 여기다 넣던 바디에 넣던 상관없습니다. 붙였어요. 그리고 파이썬 코드 짜줘. 그리고 나랑 게임 시작할 거야. 추측한 숫자 알려줘 하면은 물론입니다. 파이썬 코드를 짜주죠. 쭉 짜줘요. 짜주고 어떻게 하라고도 알려줘. 이 코드를 실행하면 됩니다. 이 코드를 실행할 때 카피 코드라고 있습니다. 카피 해서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어서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들이 되게 많아요. 코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코랩을 들어가면 이렇게 플랫폼 그냥 아무 데서나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 열립니다. 열리면 아까 카피했죠? 컨트롤 V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런 하고 잠깐 기다리면 이 밑에 이제 게임이 시작됩니다. 게임 코딩을 한 거예요. 지금 몇 초? 10초. 그리고 실행까지 이제 물어봅니다.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생각했대요. 자, 숫자 하나 불러보시죠. 우리가 맞춰야 돼요. 게임하자고요. 55. 높다. 높다는 뭐냐면 얘가 게스 한 거보다 제 넘버가 높다는 뜻이에요. 얘가 내가 숫자를 게스한 게 높다는 거니까 이 숫자가 높다. 넘버가 더 높다. 그러니까 낮춰야 되겠죠? 이거보다 작다. 야, 높여야 되겠죠? 85, 95, 97. 맞췄네요. 네. 이렇게. 이런 것도 10초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렵나요, 지금? 제가 하는 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내용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만듭니다. 이런 걸 로우 코드, 제로 코드라고 하고 이 코딩들도 이미 어찌 보면 이 소사이티에서 소프트웨어 소사이티에서 로우 코더, 제로 코더들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갈 곳을 잃었어요. 그래서 생기는 것들이 이제 플러그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웹페이지 제작도 가능합니다. 같은 걸 똑같이 하고 웹페이지 제작이 그냥 됩니다. 홈페이지 만들 수 있다고요. 홈페이지에 이 그림 넣어줘, 저 그림 넣어줘 하면서 다 넣을 수 있어요. 홈페이지도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뭐로? 질문으로. 오로지 질문으로. 더 심각한 건요, 이거예요. 홈페이지 만들려고 메모를 해놨어. 나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 거야. 그래서 메모를 쫙 써놓고 메모를 사진을 찍어서 챗 GPT한테 넣었어요. 아까 읽죠? 그리고 읽죠?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해서 안에 있는 내용대로 해줘. 그랬더니 홈페이지 그냥 만들어줘, 이렇게. 이것도 한 30초? 안에 있는 글자 해석한 다음에 요거 만드는데 30초? 제가 안 만들고 요거 하나밖에 안 했어요. 사진 갖다 붙여넣기. 메모를 다 이해합니다. 오토캐드, 리스프 다 아시죠?
이 제작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에서 제가 넣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토캐드에서 서클 다이아를 치면 원의 중심점을 선택하게 하고 값을 숫자로 입력하면 그 값이 지름이 원을 그리는 오토캐드 리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얘를 메모장에 복사해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름을 저장하면 얘가 코드를 짠 거예요. 이렇게 짜서 이 파일을 가지고 오토캐드에 갖다 넣으면 거기서 처음에 장소를 정하고 여기다 그릴 거야. 그리고 여기다 숫자를 넣어요. 100 다이아미터를 넣으면 100을 이거 이제 실제 오토캐드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린 거고 얘는 컴퓨터 코딩을 실행한 거예요. 100을 똑같이 그려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토캐드에 임플리멘테이션 시키는 코딩들도 다 가능합니다. 데이터 분석 다 가능합니다. 그냥 데이터를 갖다 집어넣어요. 얘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드래그를 해서 데이터를 챗 GPT에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이 데이터는 어떤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자, 그러면 내가 프롬프트를 자, 표 만들 거야. 표 만들어줘. 그럼 그 데이터 안에서 표를 또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 다 만드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그럼 거기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변화 추세를 그래프를 그릴 거야. 코드를 짜줘. 이렇게 짜줍니다. 그리고 얘를 실행하면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도 30초가 안 걸려요. 갖다 붙여넣기 하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끝에 가서 보고서하고 시사점 알려줘 그러면 그래프 분석해서 보고서하고 시사점까지 알려줍니다. 출생 제고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남성 평균 수명 증가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인구수 차이로 갈등 방안 찾아야 된다. 시사점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지금까지 책을 한 6권 썼는데 이 빅데이터 분석 관련된 코딩 책을 한 3권을 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R로 쓴 거를 이제 파이썬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할 때 제가 이제 책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제자들하고 모여서 자 이거 코딩해 와. 그리고 결과 가져와서 나랑 디스커션 하자 하면은 디스커션 내용이 맞으면 그걸 이제 책에다 싣고 분석도 같이 합니다.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그래서 책 저자들이 김준하, 김범조, 정현, 신소라, 박사과정 학생들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시스템. 그래서 설마 하면서 저의 R 코딩 500라인 정도 돼 있는 걸 챗 GPT한테 넣었어요. 그리고 파이썬으로 바꿔줘 했더니 500라인을 50라인으로 줄여버리고 그림을 더 잘 그리고 표 더 잘 만들고 시사점까지 알려줍니다. 학생들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 3명의 분량을 얘가 다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 책은 김준하 GPT-4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우리가 전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전기의 위험도를 에디슨과 테슬라의 싸움으로 직류와 교류의 싸움으로 막 영화도 나왔죠. 근데 그때 이 전기의 문제, 전기 전쟁을 해결했던 방식이 플러그인입니다. 벽으로 붙여버렸어요. 이렇게 코드를 꼽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기는 안전해졌고 플러그인을 통해서 후방 산업이 발전합니다. 그게 선풍기, TV, 에어컨, 라디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나오는 백색 가전들. 아, 전기가 플러그인이 되면 이렇게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래? 챗 GPT를 플러그인 하자. 시작됐습니다. 이 일도 시작된 지가 한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2, 3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웬만해서 제가 되게 길게 하는데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서노동의 혁신, 문서노동을 없애드리겠다라고 하는 MS의 자존심이 생겼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MS의 모든 곳에 다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안서를 쓰고 나면 10대1 경쟁률인데 3대1로 줄었어요. 이게 한 100억짜리야. 좋죠. 와, 경쟁률 3대1로 줄었어. 그러면서 동시에 싫은 게 있어요. 뭐예요? 발표 자료 만들어야 돼요. 그쵸? 제안서. 그때 이런 생각을 다 해봅니다. 내가 쓴 걸로 파워포인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상황입니다. Let's say you're getting ready for your customer pitch meeting. Everyone has had a moment when they wish they could turn their proposal into a customer-ready presentation without having to start from scratch. Now you can. 파워포인트에 Using 플러그인이 just your own 들어가서 words, 파워포인트에서 Copilot 그냥 can translate 그 Word into 워드 PowerPoint. 파일을 불러오고 You can 만들어서 also 그냥 translate PowerPoint 10초 into 만에 Word.
몇 장 Now you have a 만들어줘 이렇게 professional looking 만들어버려. presentation that you can hone and polish. 그리고 무슨 내용이 Let's 빠진 say 것 you want to 같아. add a 그 slide. 내용 삽입해줘. Give 그러면 Copilot some quick instructions. 이 내용이 There it goes. 딱 들어갑니다. Ready for you to review. 이렇게. So 그리고 this 얘가 slide is too 글씨가 너무 wordy. 많아. 그림으로 바꿔줘. Let's ask Copilot to make it more visual. Give it a few 그림으로 seconds 틱 바꿔줍니다. and check this out. 그리고 지루해. Copilot can even 애니메이션 animate the 넣어줘. slide. It gives it a professional design treatment in a single click. 이걸로 끝나지 But 않고요. it doesn't stop there.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발표 노트. Even generates 발표 speaker 노트까지 notes 다 for all your 알려주고. slides. It's not only a time saver, 발표 it's 노트. helping you 네. be a better presenter. 이거 올해 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문서 노동의 혁신인데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하나의 단점을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MS는 이 출시가 올해 모든 곳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일정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정 관리도 손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휴대폰 음성으로 합니다. 며칠 날 누구랑 약속 있어. 우리 오세규 교수님이랑 저녁 식사 약속 있어 며칠에. 그러면 그게 그대로 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는 제가 챗 GPT 플랫폼에서 이렇게 쳤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워드 플랫폼에 들어가서 챗 GPT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뭐뭐 만들어줘. 아까 그렇게. 그럼 얘가 문서를 포맷도 만들고 형식도 맞추고 그런 거 있죠. 과기부 형식으로 했죠. 환경부 형식으로 했죠. 전남대학교 행정서류 형식으로 했죠. 다 됩니다. 언론 보도자료 형식으로 써줘. 뭐든 다 넣고 더 간단한 건 얘가 물어봅니다. 킵할까요? 수정할까요? 다시 할까요? 버릴까요? 버려서 다시 하는데도 30초밖에 안 걸려요. 저는 이걸 다 써봤습니다. 지금. 발표자료 제작 방금 보셨죠? 10초. 그리고 데이터 분석도 제가 제 GPT로 열심히 하고 저 3월부터 데이터 분석으로 책도 써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거 그것도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것도 이거로 프롬프트로만. 근데 그것도 싹 다 없어졌어요. 이제 올해 7월부터. 너무 빨리 변하니까 들어갔습니다. 데이터 분석해서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그래프 그려주고 뭐 해주고 다 알려줘요. 그리고 이메일 작성. 교수님한테 작성할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이, 고등학생, 교수님 버전이 다 다르게 작성이 됩니다. 보도자료도 작성이 되고. 그리고 가장 힘든 게 회의하고 정리하는 거 이런 건데 팀즈가 줌 같은 거죠. 줌인데 회의 내용 요약해서는 뭐 당연히 되는 거고 5분 늦게 들어갔어요. 5분 늦게 들어갔대. 5분 동안 무슨 얘기했어? 무슨 얘기했습니다. 야 김준하 교수가 했던 얘기만 따로 발췌해줘. 따로 발췌해줍니다. 한 페이지 5페이지 다 됩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다 바꿔줍니다. 제가 빨리 지나간 이유가 결국은 사고 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타났고요. 사람의 마음도 읽습니다. 머리. 이제 이거는 해리포터의 생각 모자라는 건데 요거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단 보시죠. 얘를 제가 챗 GPT한테 넣었어요. 야, 이 그림이 뭔지 한번 해석해봐. 그랬더니 해석해서 상황에 맞는 스토리 만들어줘 했더니 영화의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생각을 읽어가지고 반을 배정하는 생각 모자예요. 이게 이미지를 생각으로 바꾸고 생각을 텍스트로 바꾸고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는 시대가 이미 왔고 이게 이제 의학 쪽에서 MRI를 읽게 되면 인간의 뇌를 촬영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보고 챗GPT와 같은 언어 인공지능에 학습시킵니다. 그리고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영상을 보여준 뒤 뇌 활성 부위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둘 다 북쪽에서 태어났습니다라는 내용을 들려준 뒤 뇌 영상을 해독했더니 그가 태어난 곳에 대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나도 북쪽에서 태어났습니다라는 원문과 유사한 문장이 나옵니다.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여줬더니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내 손을 향해 뻗더니 다른 한 마리를 끌어당겨 내 얼굴 앞까지 옵니다. 그가 나를 때리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라는 주어진 영상과 일치하는 문장이 나타납니다. 어디에 사용될까요? 지금 식물인간, 그러니까 뇌는 살아있으신 분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헐 아시죠?
이렇게 얘도 이미 초기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영화 헐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빠르게 45분 동안 뛰어왔습니다. 저의 컨스피러시 티어리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멈춰 있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지금 저와 같은 스피드로 가는 사람들은 한 달에 10번씩 업데이트 할 만큼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고요. 앞으로의 10년은 지난 50년보다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상관없이, 서울대, 전남대, 제주대 상관없이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장대입니다. 앞으로 이 일은 최소 1년에서 3년 안에 끝납니다. 이때 리더십을 갖추지 못하면 학교건 회사건 개인이건 많이 뒤처질 겁니다. 그 자비스가 이제 화성으로,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여기 부분 기술들이 다 됐어요. 이미 Will do so. 이거 합치고 조립해내는 기술이 이제 아직 남아있는 거죠. All right, what do you say? I have indeed been uploaded, sir. We're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들었던 강의 중에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강의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다음 강연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는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스튜디오 대표이신 이이남 대표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주제는 인공지능대 이이남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7년도에 미디아트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새로운 분야였는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해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인공지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목 재밌죠? 주제. 그래서 제 작품 세계를 중심으로 오늘 그동안 창작 활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것들, 또 그리고 김준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이거 예술가들이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트 DP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못하는 부분, 또 예술가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아트를 시작하면서 이제 예술의 다양한 분야들 있죠. 그래서 기술이 이렇게 발달할수록 오히려 순수 미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나 우리 그 원본이 있잖아요, 명화들, 더 가치가 더 있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NT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미디아트를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움직이구나 이거였거든요. 근데 해와나 조각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 미디아트는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을 불어넣는, 그래서 움직이는 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력에 오늘날 이제 미디아트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3D 애니메이션입니다. 마치 나비가 숨을 쉬는 것 같이 느끼시죠? 나이키 CFS입니다. 이런 생명에 대해서 미디아트 분야에 상당히 이제 매력을 가지고 창작 활동을 했었는데, 결국 이 미디아트가 기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또 이런 기술들을 작가들은 적용시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기술들을 접목시켜 왔어요. 저는 사실은 백남준 선생이 이제 이런 TV라고 하는 매체를 비디오에 적용시켰죠. 그래서 아날로그죠. 아날로그. 그래서 백 선생님의 이 아날로그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의 단점이죠. 근데 그 고장난 자체도
그 작품이라고 백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아날로그는 아날로그대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매력이 있고 이게 불완전하죠. 근데 남수의 작품 88년도에 굿모닝 미스터 우웨. 지구가 인류의 미래를 밝혀준 위성 기술이 나오니까 84년도에 백 선생님이 미스 굿모닝 오일이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합니다. 과거의 어떤 미술은 일방향의 어떤 원웨이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쌍방향이라고 하는 기술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위성 기술을 접목해서 동시에 서울, 런던, 파리, 뉴욕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간에 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한 거죠. 그게 오늘날 뭡니까? 이 쌍방향이라고 백 선생님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고 나서 KBS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쌍방향을 처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이 바로 백 선생님의 이런 작품을 통해서 발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10년 전에 저거죠. MIT 공대에서 만든 기술인데요.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 새로 접목시키는 거죠. 기술을 예술가들이 접목시키는 거죠. 이게 되게 신기했는데. 그런데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인간 감성을 자극하는 작품들이 바로 인공지능이 하지 못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접근이라는 작품인데요. 아르스 센터의 2003년도 작품입니다. 기술을 접목해서 미디어아트로 만든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There are 50,217 people watching you online right now. Are you at your best today? Are you at your best today? 그런 미술관에 들어갔는데 사실 자신을 잊고 살잖아요. 우리는 망각하고 살죠. 내가 누군지. 그런데 미술관에 들어갔는데 빛이 알아줘요. 자기를 반응해 줍니다. 빛이 나를 따라다녀. 나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술을 저는 사실은 기술 잘 몰라요. 그런데 미디어아트를 하다 보니까 계속 기술이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틸트 블러시가 2016년도에 출시됐을 때 구글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비엔날레 때 이제 구글하고 협업해서 작품 창작을 했었죠. 그래서 매번 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과연 내가 어디까지 이런 기술들을 접목해서 창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런 미디어아트 센터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광주가 이런 그 발전한 도시들, 그러니까 칼스루에도 있고 여기는 이제 오스트리아 린츠인데요. 아르스 르드카 센터입니다. 40년 전에 도시재생을 이 미디어아트로 갖겠다는 구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이면 미디어아트 축제가 여기서 있고 모든 기술들이 AI 기술이랄지 모든 기술들이 예술과 접목해서 선보이는 장소가 바로 이 린치에 있는 아르스 르드카 센터를 중심으로 페스티벌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도 따라서 하긴 하는데 뭐 지몇도 생기고 또 자기 도시도 만들고 많이 했는데 어떤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도시가 이런 미디어아트 중심으로 가는데 더 좀 많은 계획들이 필요하고 좀 다시 좀 재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아트 작품을 최근에 저도 저는 사실 인공지능이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갖긴 했는데 굉장히 서투르더라고요. 이게 조악하고 그래서 근데 오늘
김진환 교수님 강의를 보니까 상당히 좀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중국의 어떤 프로젝트를 제가 하게 됐는데 허난성의 그 유니컨한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허난성에 제가 다니면서 허난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가격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12주 정도 했거든요. 거기 중국은 3주입니다. 한국은 2주고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12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갇혀 있으면서 이 DNA라고 하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제 내가 DNA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작품화하게 됐습니다. 이게 창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창작에 대해서. 그래서 제 DNA를 머리카락을 2개 추출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 연구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DNA 데이터를 제가 받았어요. 그 데이터 가지고 만든 작품입니다. 이 데이터들이 모여서 염기서열이죠. 자,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 곽희라고 하는 북송시대의 곽희라고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겸재정선 같은 분이죠. 산수도입니다. 왼쪽이 DNA로 된 아까 요게 모여서 이렇게 됩니다. 제 DNA 가지고 이제 동양 철학의 이론들을 가지고 24식품이라는 그 시중에 하나를 형상밖에 벗어나 중심이 되어 있다는 내용을 이 작품의 컨셉으로 잡고 창작을 하게 됐습니다. 요게 이제 한 4조 8천억 정도 되는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이제 미디어아트를 담당했거든요. 이제 보시면 여기가 밀이 심어져 있어요. 광장이죠, 밀. 벽이 이제 흙입니다. 황화강의 흙이죠. 흙을 압축해서 이제 벽을 만듭니다. 현안성의 이제 정조하고 파이프를 연결하는 그 중심의 중간에 있는 그 부분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이 테마파크를 만들었죠. 이제 미디아트가 보이는 게 제 작품입니다. 334m에 16m. 세계 최장의 그 폭사입니다. 이제 규모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요. 중국의 작가들이 많은데 중국에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있고 저보다 더 훌륭한 작가들이 많은데 왜 저를 그 코로나 아주 위험한 시기에 불렀을까? 아닙니다. 회장님께 여쭤봤는데 그 감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남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감성. 그래서 이런 감성은 그 챗GPT가 많이 발전해도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 기술이 너무 발전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그 디테일하게 감성을 체크하신 거죠, 그 회장님은. 그래서 세 번째 프로젝트였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그래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또 강주 또 전라도 전 담양에서 태어났는데 그 감성을 이분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작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창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역시 제 DNA 가지고 만든 조각과
피에타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실제 조각으로 만들고 거기에 매핑을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개인 인생의 그 중요한 부분을 여기에 담아서 창작을 했던 작품입니다. 짐의 공간에서 전시를 가졌습니다. 제가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TV, 그러니까 LED TV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콜라보를 했었어요. 2008년도에. 그래서 삼성 TV에 이제 TV를 안 볼 때 이런 창작 작품을 보게 하겠다. 이제 그런 컨셉으로 삼성전자와 같이 콜라보를 했었어요. 그 아이패드에 진짜 참 옛날 기술인데요. 어플을 만들어서 거기 아이패드와 아이폰에서 작품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을 가지 않아도 이 앱상에서 손안의 예술이라고 해서 작품을 보게 하겠다. 그게 2010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운받아서 봤는데 지금은 안 보시더라고요. 미디어 파사지죠. 건축가님과 협업했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훌륭한 건축가님들과 같이 이 미디어 파사드라고 합니다. 미디어와 건축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LED 도트가 2만여 개 설치된 그 서울 스퀘어입니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징적인 것이고, 그래서 약속 장소가 될 수 있고, 어떤 상징적인 어떤 건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LG아트센터에 이제 이런 아크 23.5라는 작품도 이제 건축과 같이 이 건축에 맞는 이 창작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마곡지구죠. LG 아원고택이라고 하십니까? 아원고택. 네, 아원고택의 차경, 그러니까 거울과 풍경이 아까 거울이었어요. 차경이었어요. 실제 풍경은 이제 반대쪽이고. 장안도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납니다. 지금 가끔 고장이 납니다. 3년 되니까 24시간 틀었어요. 3년간. 당연히 고장 나겠죠. 아마 몇 개월 동안 지금 안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AS를 한 것 같습니다. 광주가 유네스코 차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인공지능 우리 단장님들 계시는데 미래를 좀 내다보는 근시안적인 어떤 도시가 아니라 도시계획도 좀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 빌딩 숲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축도 미래의 사회를 내다보고 설계하고 또 예술과 접목해서 또 인공지능 도시니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도시를 저희는 진짜 세계적으로 이런 도시가 사실 없습니다. 비엔날레 있죠. 아시아 전당 있죠. 이런 도시가 없습니다. 예술의 도시잖아요. 문화도시고.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가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를 조금만 더 디자인하면 훨씬 더 아주 광주가 미래의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산수도를 오래전부터 저는 이제 산수도 가지고 제해서한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과 결국은 공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버트 스미스이라는 작가 작품인데요. 대지 기술이죠.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자연이 만든 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인공지능이 아까 그 굉장히 막 기술들을 통해서 만들었는데요. 원래 있는 게 있습니다. 원래 만들어졌어요. 보검이다. 혹시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A final tidy up, and his masterpiece is complete. 보고에게 저희가 질문도 안 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거 뭐냐는 거죠, 도대체. 알아서, 이거 사람이 하기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정확한 서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질감이 틀려요. 중앙에 있는 것과. 왜 보고가 저런 집을 만들었을까요? 아름다운 집. 선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지었는데, 예,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질문도 안 하고, 그랬는데도 저렇게 훌륭한, 좀 물어봐 주십시오. 겸재정선의 단발령 막는강입니다. 금강산을 단발령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겸재정선이 이제 산수들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10여 년 전에. 인공지능한테 한번 시켜봤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스태프들한테. 저희 스태프이 한 10명 있는데요. 오늘 김준호 교수님 강의 듣고 한 명으로 줄여야겠다. 그래서 질문만 잘 시키면 되겠다. 인공지능이 만든 미래의 도시. 이게 인공지능이 다 만들어낼 것 같아요. 금강대산입니다. 금강대산. 또 제가 만든 거예요. 그 작품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 때 전시됐던 작품입니다. 2018년. 네, 인공지능이 만든 거 보시겠습니다. 좀 이제 빨리 제가 이제 돌렸는데 사계절 이렇게 만들어내더라고요. 십장생도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작품을 보면서.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창작이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질문을 어떻게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창작이죠. 자, 이분은 이건영 씨라는 지금 핫한 작가신데요. 그림을 뒤로 그려요. 캔버스가 뒤에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반전이죠. 우리는 늘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이게 아직 정해졌잖아요. 이분 뒤로 그립니다. 이게 창작이라는 생각. 이건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생각이라는 생각입니다. 우주에 많은 별들이 떠 있죠. 인공지능 이런 별자리도 지어줄 수 있을까? 사람이 지은 거잖아요. 별자리. 그래서 창작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백 선생님이 왜 천재라고 하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술의 노예가 되기 전에 우리가 주인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세계들여야 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는 건 좋은데 되게 편하잖아요.
PPT도 다 해주고 작품도 만들고 있는데 과연 이 기술이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 또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